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혹은 다른 일 하시면서 편하게 귀로 듣는 오디오 비트코인 뉴스 완전 마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바쁜 시간 속에서도 시장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이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인데요. 아, 맞아요. 저희가 여러 자료를 꼼꼼히 훑어보니까 시장이 정말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그 변곡점의 핵심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다룰 주요 토픽부터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릴게요. 네, 첫째, 비트코인 가격이 왜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긴장감과 레버리지 청산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황소와 곰의 격돌. 아, 이거 정말 흥미롭죠? 네,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주장과 더 큰 하락의 시작이다라는 주장이 정말 팽팽하거든요. 저희가 양측의 근거를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길을 가려는 듯한 이더리움의 흥미로운 반전 신호, 그리고 기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트코인 ETF 동향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다시 주목받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과 대규모 자금 세탁 사건 소식까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 그 표면 아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요인이요? 네, 하나는 시장 외부에서 온 충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장 내부에서 고마있던 문제가 터진 거죠. 외부 충격이라면 어떤 걸까요? SX 스트리트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바로 지정학적 긴장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나토 내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이 확 커졌어요. 아, 그런 발언이 있었군요. 보통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투자 시장에 바로 찬물을 끼얹잖아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는 리스크 오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리스크 오프요? 네,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 상태예요. 마치 파티 중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일까요? 와, 비유가 정확하시네요. 다들 춤을 멈추고 창밖을 보겠죠.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아직 이 파티의 중심에 있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단 돈을 빼서 달러나 금 같은 곳으로 옮기려는 심리가 강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외부 요인이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 내부 문제였어요. 내부 문제라면요? 미트레이드 자료를 보면요. 이번 하락은 단순한 공포 매도, 그러니까 페이익셀이라기보다는 레버리지 리셋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레버리지 리셋이요? 리셋이라는 건 좀 긍정적인 표현 아닌가요? 누군가에게는 수억 원이 사라진 붕괴였을 텐데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건강할지 몰라도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끔찍한 경험이죠. 월요일 하루에만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돈을 걸었던 포지션이 2억 3,300만 달러, 2억 3,300만 달러요. 우리 돈으로 그럼? 약 3,200억 원 어치가 강제로 청산됐으니까요. 누군가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FX 스트리트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바로 지정학적 긴장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나토 내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이 확 커졌어요. 아, 그런 발언이 있었군요. 보통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투자 시장에 바로 찬물을 끼얹잖아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는 리스크 오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리스크 오프요? 네,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 상태예요. 마치 파티 중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일까요? 와, 비유가 정확하시네요. 다들 춤을 멈추고 창밖을 보겠죠.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아직 이 파티의 중심에 있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단 돈을 빼서 달러나 금 같은 곳으로 옮기려는 심리가 강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외부 요인이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 내부 문제였어요. 내부 문제라면요? 미트레이드 자료를 보면요. 이번 하락은 단순한 공포 매도, 그러니까 패닉셀이라기보다는 레버리지 리셋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레버리지 리셋이요? 리셋이라는 건 좀 긍정적인 표현 아닌가요? 누군가에게는 수억 원이 사라진 붕괴였을 텐데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건강할지 몰라도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끔찍한 경험이죠. 월요일 하루에만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돈을 걸었던 포지션이 2억 3,300만 달러. 2억 3,300만 달러요.
우리 돈으로 그럼? 약 3,200억 원 어치가 강제로 청산됐으니까요. 누군가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멋진 모자를 쓴 귀여운 고양이들 사진이에요. 마음에 들면 좋겠어요. 우선 왼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은 다음 반대쪽도 접어요. 끝모역을 잘 맞추지 않으면 결국 이상한 모양이 되니까 잘 맞춰야 해요. 하지만 시장 전체의 건강 상태라는 측면에서 리셋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빚을 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이 쌓여있던 걸 한번 털어냈다는 의미군요. 그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미결제 약정 규모가 연초 수준인 280억 달러로 다시 돌아왔어요. 연초 수준으로요? 네, 이건 시장에 새로 들어왔던 공격적인 자금, 즉 레버리지가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걸 의미하죠. 심리지수 같은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악셀레들러 주니어 분석가의 투자 심리 지수를 보면 강세를 뜻하던 80%에서 중립 이하인 44.9%로 뚝 떨어졌어요. 와,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그렇죠. 마치 뜨거워진 엔진을 잠시 식힌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엔진 일부가 손상되기도 했지만요. 그렇군요. 외부 충격이랑 내부 과열 정리가 동시에 터지면서 가격이 흔들렸다는 말씀인데 이럴 때 꼭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한쪽에선 세일 끝났다, 이제 사야 한다 외치고 다른 쪽에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더 떨어진다 하고요. 양쪽의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맞서고 있나요?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을 주장하는 황소, 즉 강세론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네, 강세론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미트레이드랑 트레이딩 뷰 자료를 보면 이들은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는 근거가 뭔가요? 가장 큰 근거는 현재 가격대 92,000에서 93,000달러 사이가 기술적으로 아주 강력한 수요 구간이라는 거예요. 수요 구간이라면 쉽게 말해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못 판다고 버티는 매수자들이 많은 구간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지라고 생각하는 대기 매수세가 두텁게 깔려있는 가격대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데이터로 잡히나요? 네, 하이블로 캐피털 데이터를 보면 최근 92,000달러 부근에서 약 2억 5천만 달러의 순매수 포지션이 새로 쌓였어요. 오, 꽤 큰 금액이네요. 이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죠. 스마트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니 흥미로운데요. 강세론자들의 또 다른 무기도 있나요? 네, 바로 숏 스퀴즈 가능성입니다. 쇼스 퀴즈요? 그건 좀 재미있는 개념이던데요. 맞아요.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 즉 공매도 세력을 역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을 성공적으로 지켜내고 반등하면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사 먹기로 비트코인을 다시 사야만 해요. 아, 그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가격이 확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기적으로 94,0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죠. 하락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반대편, 즉 하락을 외치는 곰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FX 리더스, FX 스트릿 자료들을 보면 이들은 훨씬 더 신중한, 어쩌면 비관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어떤 경고인가요? 첫 번째 근거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잃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요? 네, 지난 30일간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순실현 손실을 기록했어요. 아,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 진입한 신규 고래, 즉 큰손 투자자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고래들은 어떤가요? 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약 98,000달러로 추정되는데 현재 약 65달러, 우리 돈으로 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와, 8조 원이 넘는 미실현 손실이라니 상상도 안 되네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고래들이 정말 팔까요? 그 정도 자산가들이면 이 정도 하락은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기다릴 것 같은데.
아니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세요. 하지만 거액을 운영하는 고래들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요. 때로는 마진콜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8조 원이라는 미실현 손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엄청난 압박감이죠. 만약 이들 중 일부라도 매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연쇄적인 매도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약세론자들의 핵심 우려입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지표들도 안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네, 기술적으로도 경고등이 켜졌어요. 예를 들어 RSI라는 지표, 시장의 에너지 레벨 같은 건데 이게 중립선인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건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좀 쉴 때가 됐다는 신호죠. 또 매기치드라는 지표에서도 하락 신호가 나왔고요. 만약 9만 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다음 목적지는 8만 5천 달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심지어 자료 중에는 도덕적 압박 단계라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건 트레이딩뷰의 한 분석가가 쓴 표현인데 아주 신랄한 경고예요. 어떤 내용이죠? 시장의 고수들이 초보 투자자들한테 지금이 기회다 사라고 부추기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매수세를 이용해서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위험한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와,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심지어 6만 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석가도 있었어요. 정말 양측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이더리움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FX 리더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가격 자체는 3,000달러 근처에서 지지부진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어떤 움직임이죠? 바로 순매수자 거래량이라는 지표가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거예요. 순매수자 거래량이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시장에는 두 종류의 구매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종류는 가격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 즉 지정가 매수자. 네. 다른 종류는 가격 상관없어, 지금 당장 살래 하고 시장가로 바로 사들이는 사람이에요. 아하. 이 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건 두 번째 유형, 즉 지금 당장 살래 라고 외치는 공격적인 매수자들이 시장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런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기관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모으기 시작했다는 신호군요. 바로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몇 주에 걸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과거 데이터가 그렇군요. 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이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은 이더리움뿐만이 아니었죠. 바이낸스 리서치 자료를 보면 알트코인 ETF 쪽으로도 심상치 않은 돈의 흐름이 보이던데요. 맞아요. 이 데이터는 어쩌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지도 몰라요. 패러다임의 변화요? 네, 2025년 10월 이후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 출시된 리플,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 현물 ETF로는 총 20억 달러, 20억 달러요? 네, 약 2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기존의 비트코인에 있던 돈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간 게 아니라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금이 이동한 게 아니라 기관들이 알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문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 기관들의 관심사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무게중심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와중에 한국 시장만 좀 다른 분위기라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나타났다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최근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2.5%나 하락하면서 아시아 통화 중 가장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환율이 많이 올랐죠. 보통 이러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거래소에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2.49%나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건 한국 내 매수 수요가 해외보다 훨씬 강하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원화 약세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뜨거운 관심이 있으니 어두운 면도 따라오는 것 같네요. 1,400억 원대 자금 세탁 조직이 적발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시장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 같은 거라고 봐요. 의료관광 사업으로 위장해서 1,400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사건인데 그만큼 국내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하자면 현재 비트코인은 9만 달러라는 절벽 위에서 거시경제의 바람과 내부 레버리지라는 중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기관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판 자체가 커지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바이낸스 리서치 보고서에 금과 비트코인의 성과가 엇갈린 이유로 주권적 매수의 부재를 언급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게 중앙은행 같은 국가기관들이 금을 전략자산으로 꾸준히 사주면서 가격 하방을 받쳐주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런 공식적인 보험이 없다는 뜻이었죠. 네, 맞습니다. 국가라는 가장 확실한 큰 손이 없다는 거죠. 바로 거기서 질문이 시작돼요. 네. 만약에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처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변동성 큰 위험 자산에서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위상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코인 뉴스처럼 저희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중요 소식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오전에는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차트 분석과 시장 상황을 전달해드리는 시황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코인 투자하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공유하기 기능으로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